네, 안녕하세요. 감성대디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. 옛날부터 전 사람을 관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.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 갔었는데 그때 우리 동 라인에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. 제가 인사할 때마다 언제나 웃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학교 생활 잘했어? 라고 물어봐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그러던 정말 친절한 분이었고 동네 주민들 볼 때마다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시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어딜 가든 참 못된 인간들이 있잖아요. 특히 우리 동에 살던 아저씨 아줌마들 중에서 그 경비 아저씨에게 엄청 함부로 하는 인간들이 많았어요. 그때 놀이터 앞에 바로 경비실이 있어서 다 보이거든요. 이게 반말 찍찍하고 엄청 하대하면서 뭘 시키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 잘리고 싶어? 잘리고 싶냐고 하면서 막 언성 높이는데 그 경비 아저씨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허리 숙이는 걸 보고 어린 나이에 충격받은 적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너무 슬프게도 몇 개월 뒤에 더 이상 그분은 나오시지 않았어요. 일을 그만두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경비 아저씨께서 오셨습니다. 근데 그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도 정말 좋은 분이었고 제가 인사할 때마다 잘 받아주시던 친절한 분이었는데 한 번은 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일을 그만두셨던 경비 아저씨에게 잘리고 싶냐고 막 삿대질하던 그 아저씨가 그 경비 아저씨랑 이야기하는데 너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. 그때 그 아저씨랑 동일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른 태도를 보여서 저는 또 그게 충격적이었어요. 그래서 혹시 예전에 아시던 분인가?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거겠지 싶었는데 그 아저씨가 오신 이후로 아파트 사람들이 그 경비 아저씨에게 함부로 막말하고 하대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전 어린 나이에도 그게 너무 궁금했었고 그 후에 계속 자라오면서 학교 애들 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군대에서 직장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느꼈던 건 아까 이야기했던 두 분의 경비 아저씨 같은 케이스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.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하대당하고 무례함을 당하는 부류들이 있고 근데 반면에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자,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행동의 차이점들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를까? 근데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아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일을 못하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덩치도 있고 세 보이고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안 대하는 거겠지. 근데 절대로 아니었어요. 물론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일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긴 해요. 근데 하지만 이걸 떠나서 제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외적인 요인, 일적인 요인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훨씬 더 많이 갈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흡수하면서 저도 써먹은 결과 놀랍도록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걸 느꼈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채널이 되었고 또 많은 감독님 분들께서 저에게 이메일이나 DM 댓글로 데디님이 말씀해준 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바뀌더라. 정말 감사하다는 글들은 셀 수 없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프린트를 해도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감성데디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던 인간관계 이야기 영상들이 200개가 넘는데요. 각 영상마다 모든 에피소드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와 공식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도 어떤 공식이 존재하고 그 공식을 통해서 계속 응용을 해가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만들었던 공식 속에서 그 공식 안에서 무수하게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공식을 책으로 낼까 하다가 또 마침 클래스유 측에서 인간관계 강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1년 동안의 제작 끝에 몇 개월 전에 인간관계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이렇게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나를 대하는 게 바뀐다고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쉽게 누구나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인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두렵게까지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클래스유 강의를 런칭하고 나서 제가 따로 광고 프로모션을 돌리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몇 개월 동안에 진짜 리뷰를 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리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신이 생겼고 이렇게 저희 인간관계 강의를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자, 가격 또한 평균적인 클래스유 강의들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. 제 클래스유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혜택은 제가 만든 감성데일리 내면 카리스마 기르기라는 비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. 그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은 클래스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성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.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단톡방에 계신 다른 분들께서도 누가 고민의 글을 올리시면 또 대답도 해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단톡방 멤버분들을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자리 대관도 해야 하고 한 달에 6번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야 해서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요. 근데 반면에 클래스유 수강생 모임 참가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10,000원만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차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니까요.
꼭 클래스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저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단톡방 멤버들이 많아진다면 한 달에 2번 이상 모임을 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. 꼭 이렇게 참하시는 모임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모임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자, 1년 동안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.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를 최대한 안 겹치게 만들었고요.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인간관계 핵심 포인트, 인간관계의 핵심 공식의 엑기스만 뽑아서 일상생활, 직장, 연애, 가족, 친구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카리큘럼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어디를 가든 당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공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 보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또 강의 수익의 일부는 제가 희망조약돌이라는 봉사활동 단체 홍보대사가 되었는데요. 결손 아동들과 독거 노인을 후원하는 NGO 단체인데 정말 투명하게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하는 단체입니다. 제가 여기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유 감성 내리내면 카리스마 수강해 주시고요. 또 제 단톡방에도 들어오셔서 저랑 언제나 소통하시고요. 많은 감독님들 직접 만나 뵙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전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경비 아저씨 같은 착하고 좋은 분들이 별것도 아닌 인간들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꼭 많이 수강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